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 이름은요,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입니다. 사실 뭐 투자와 관련된 서적들 요즘 트렌드 아닌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만 의존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해서 우리 주변에 난 부자야, 난 넉넉해 하는 사람들이 나름 재산 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전개된 흐름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경제 공부 좀 해봐야겠어, 돈 공부 좀 해봐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공부와 병행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디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 대학원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야간 대학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제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를 어떤 기회든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저에게 뭘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돈 얘기입니다. 투자, 돈, 지금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코인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자산은 이런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지 별의별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 여의도 맨션 댓글창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아니 교수님, 교수님은 그런 책 다 읽었으니까 교수님도 부자 되셨겠네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침 그걸 설명하려고 할 때 저에게 이런 좋은 책이 딱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뭐가 빠졌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철학,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테크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과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향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나만의 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그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리딩방입니다. 금융사기예요. 그런데 그 금융사기에 왜 사람들이 홈뻑 빠져서 적지 않은 피해입니다. 큰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시냐? 바로 자기 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 돈도 벌어야겠다, 나도 부자가 돼야겠는데 많은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봤는데 아직 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알 것 같음에도 실행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아는 것까지 들어가는 확신과 투자, 돈을 넣을 때까지의 확신의 정도는, 이 차이가 굉장한 편차가 또 있습니다. 아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내 돈, 금쪽 같은 돈을 넣으려면 더 커다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본인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유튜버 그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 댓글도 보고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설득력 있더라고. 그분이 이번에 어디 종목 추천해 준다고 하니 그거 좀 돈 내고 들어가서 구독해서 봐야겠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상관없이 그분이 추천했으니 가야지. 이런 경로.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교 교수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의 추천을 무조건 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수많은 그분들도 자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있을 거고, 저축도 할 거고요, 주식 투자도 할 거고, 부동산도 할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맥락 속에서 저는 이 종목 넣습니다, 제 계좌도 깠습니다 하고 넣는 맥락이거든요, 그 개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개인사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엄청 부자인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은 엄청나게 좋은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이미 다른 형태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향점 아래 이런 투자를 하는 건지, 그 개인사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편적인 그 개인사 빼고,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만 이 추종했다가는 전체 자산 관리에서 크게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선 또 내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정작 그분들이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꾸는 타이밍을 잘 보시고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왔어도 사실 문제가 크게 없을 텐데, 한참 고민한 다음에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다음에 그 다음 팔고, 그 다음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팔고, 이런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 것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몇 개 드리면요. 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질문들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계속 위험 자산에 투자합니다. 억만장자들이 계속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정도 벌었으면 다 은행에 예치하고 미 국채만 사가지고 매년 한 5, 6% 이자 받아서 그걸로 남은 평생 살아도 될 텐데 왜 저들 저러는 거야? 이런 것들, 그 이유 궁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열심히 모아도 점점 가난해지기만 하는가? 이것도 궁극적으로 진짜 맞아. 아유 교수님 그거 뭐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그거보다 이자 덜 받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거라면 그 사실을 아셨는데 왜 대응을 못 하셨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권 당첨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해 했던 여러 요소들을 이 책은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을 같이 요하면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돈에 대한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가 늘상 궁금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것만큼은 알고 그 다음 재테크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돈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초입문서로 강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이 책의 저자분이 저랑 책을 집필하는 목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일이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책을 사는 사람이 그 책을 끝까지 읽는 비율은 1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는 게 이 출판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약간 성찰을 합니다. 아, 책을 내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내 독자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읽게끔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철저히 분절화합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고 중간에 가장 흥미로운 제목부터 읽어도 충분히 책을 접할 수가 있고, 이 책에 대한 신뢰감, 효능감, 그런 걸 누릴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저는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요. 저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 책은요, 각 잡고 읽으실 필요 없어요. 화장실에 혹시 비치해 놓으실 두루마리 휴지 밑에 있는 이런 약간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퇴근하는 가방이 있죠. 그럼 가방 맨 앞에다 꽂아 놓으신 다음에 지하철에서 오늘은 목차에서 뭐 읽을까 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이 목차의 구성이 제일 재밌는 제목들로 그냥 뽑아놨어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차는 돈을 버리는 것일까? 그래, 나도 아직까지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이 부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택 구매 압박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판단법. 아유, 나도 맨날 집 언제 사느냐 이거 고민 많은데 이거부터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도 괜찮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도 읽어봐도 되겠네. 이렇게 앞부분에 중간에 부동산 얘기도 있다가 뒷부분엔 부자가 얼마나 되고 싶으냐, 철학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복리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도 복리이자 누린다면서 수많은 전기자 들어가는 예적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소용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집필하는 스타일의 목적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독서 습관이 안 돼서 뭐 책을 끝까지 완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저는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책이라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신다면 이 돈에 관한 7가지 착각, 이 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2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투자에서 내가 어느 타이밍이 왔을 때 타이밍 왔어, 나 질러야지. 자,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아니면 부동산은 볼 것도 없이 주식이 어떻게, 이런 순간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 주저함이 없으려면 돈에 대한 내 나름 관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 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좋다. 그 다음 2번째, 돈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사는 것도 이제 나도 부담인데 안 사본 책 없다. 하지만 끝까지 읽은 책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끝까지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 책을 읽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 탓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다 바쁘시고 힘든 거 다 압니다. 저자들이 그런 걸 좀 배려해야 되는데, 물론 배려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책도 있지만, 그런데 이 책은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이게 2번째고요. 3번째입니다. 책의 난이도입니다. 금리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복리가 대충 뭔지, 채권은 뭔지, 이 정도 아실 수 있는 기초 체력만 가지고 계신다면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켄 피셔, 아니면 역발상 투자라든가, 아니면 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쭉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 내가 소화되지 않는 단락, 챕터, 중제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 읽는 재미가 훅 떨어지고 뭔가 자괴감도 들 때도 있고요. 나는 좀 아직 경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영국의 최고의 투자 멘토답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팟캐스트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본 어떤 노하우를 발휘해서 정말 쉬운 워딩으로 써두셨다. 마치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논조로 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썼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의 강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제가 책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챕터도, 여기는 챕터도 아닙니다. 사실 2장?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문제점 뭔지 아시죠?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또 나에게 리워드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라는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일단 어떤 것들을 먼저 화두로 던지기 시작했냐면요. 어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도 타 대학들의 야간 전문가 과정 그 대학원 수업들도 많이 가보고, 저희 대학원도 있지만,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특강하거나 어떤 특정 회사에 어떤 강의를 갈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모 대학에서 야간 대학원 투자 석사 과정 한 2년짜리, 3년짜리 다녀봤는데요. 그리고 났더니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투자 관련한 책들 많이 사서 읽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 2-3개 구독하면서 볼펜으로 정리하면서 투자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분은 바로 그 대목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소득을 기대한다고 쳐볼게요. 저는요, 매달
투자로 1억씩 벌었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로 1억씩 벌려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전문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의사분들 중에서는 그 정도 소득 거두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의사로 그 정도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그분이 썼던 물리적인 시간은 뭐죠? 야, 전문의 과정까지 다 생각하면 10년이 훨씬 넘죠. 예. 그런데 내가 투자책 한 1, 2년 읽었다? 그 1, 2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생활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그 짬짬이의 시간 동안 그 1, 2년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실제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개월 안 쓰신 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투자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나서 남다른 투자의 고소득을 기대한다? 아, 이거는 너무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대중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려면 거기에 충분한 시간이 투여되다 보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새로운 그 기술을 익히고 시장을 조사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에 그치더라도 반드시 일찍 시작해라. 왜? 갑자기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책 그 소챕터 제목이 왜 적기라고 많이 벌라라는 얘기인지 감 오시죠? 회사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을 땐 그나마 있었던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는데 투여할 시간을 어디서 벌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억만장자들은 위험한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솔직히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또 코인 투자를 계속하고요.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선물 옵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또 주식 투자에서 좀 뭐랄까요? 안정지향적인 배당 많이 주는 가치 뭐랄까요? 우량주가 아니라 이제 막 라이징 스타로 대두되는 그런 회사들을 막 투자합니다. 근데 이 책은 물론 우리나라의 비유는 아니지만 영미권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억만장자들이 이런 투자에 또 적극적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주변 친구들이 다 그 레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요트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8평 정도 되는 그런 요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 30평 되는 요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빈곤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요트만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헬기 착륙할 수 있는 전용 헬기 2착륙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착각하는 가장 큰 기준들 중에 하나는 정말 절대적인 온도계처럼 여기가 0도씨입니다. 물이 어는 지점이 여기에요. 이런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지역에 어느 군단이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군단이 강의를 갔는데 턱하니 가운데 앉아 계신 노 신사분이 계셨어요. 약간 등산복 편하게 입고 오셨고 강의 들으려고 딱 오셨습니다. 인상도 아주 훈훈한 모습이셨어요. 근데 딱 앉아있는 아우라가 딱 이러시면서 교수님 말씀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그 포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라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도 웬만한 그룹 총수분들 직접 뵌 적 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아우라랑 비슷합니다. 네. 아니 이분이 여기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있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금했었던 찰나인데 마침 그 강의 갔던 그 군에서 강의 끝나고 저녁 드시고 올라가시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저녁을 그분이 스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한참 부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아우라랑 포스가 어떻게 무슨 웬만한 그룹 총수만한 그런 아우라와 이런 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쭉 그분을 대하는 걸 봤는데 그 군의 그 대표적인 두 군데, 세 군데에서는 그분이
압도적인 부자였고 그분 때문에 도움받아서 돈 번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그분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한두 번 해본 적도 있고 공판장에서도 좀 일부 또 관여하시기도 하고 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저에게 질문했던 게 돈을 어떻게 더 벌까요? 돈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굴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지금 한국이 이런 질문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돈에 대해서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게 그분이 진짜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변의 절대값은 자기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돈에 대한 결핍은 없고요.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행복감, 그리고 오히려 나라 걱정, 국가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모처에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CEO들이 모이는 오전 독서 포럼에 한번 강의를 갔습니다. 전부 돈 얘기만 물어보세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아 이러다가 내가 또 뒤처질 것 같다, 이런 소리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책의 제목, 이 책은 전문적인 투자 기법이나 종목을 선정하거나 자산을 배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나의 착각, 내가 왜 오판하고 있었지? 내가 왜 돈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일부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들을 다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책이 다이제스트하고요. 그 글자 크기도 되게 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읽기 편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간단한 사파로 화두가 던져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 그대로 가장 근본적이지만 꼭 짚어야 될 것들을 짚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4장부터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노이로제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답일까? 내 집 마련이라는 환상. 이게 4장의 메인 챕터 제목이고요. 세부 제목이 현금만이 지닌 독특한 기능. 집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 임차는 돈을 버리는 걸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금한 대목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 모두가 끄덕이게 만드는 이게 누구의 근거에 따르면 글로벌 탑티어의 어떤 컨설팅 펌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기초 상식만 가지고 끄덕일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책에 다 얘기해드리면 이 책의 저자에게 결례를 하는 거니까요. 임차는 돈을 버리는 것일까? 자, 매달 월세 내고 이런 것들. 그럼 그게 돈을 버리는 것이냐?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정말 강남의 아파트를 두세 채 이상 살 수 있는 재력가도 월세 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 책의 저자의 설명에 저도 통렬하게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몇십억 주고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몇십억을 가지고 집을 샀을 때, 물론 그 집값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 책의 저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누구는 끝까지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집을 안 사더라. 그 이유가 제가 30억을 그 아파트를 사는데 쓰면요. 그래서 그 30억 아파트 5년 뒤에 얼마 됩니까? 60억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다? 그 사람은요, 그 30억을 집에다 넣어놓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 30억을 내가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난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소득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30억을 거기다 박아놓으라고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접근으로 글로벌 탑티어의 도시인 영국이나 이런 데도 적지 않은 자산가들이 집을 전혀 안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집값이 우리보다 더 오르잖아요, 교수님.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도 분명 더 오른다라고, 거기도 우리나라만큼 오르는지 그런 정교한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의 대안들이 부동산 못지않은 투자의 대안들이 많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만 쳐다보는 것도 분명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그건 미국 증시나 런던 증시나 그렇지 우리처럼 맨날 우리 개미, 소액주주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주식에선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게 우리 이제 다 돈 클릭 몇 번 하면 미국 증시에 다 투자하고 영국에 투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앞둔 사람이든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 내가 이런 선입견이 있었지, 편견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깨가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